니하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베이징 나우를 맡게 된 김은정 특파원입니다. 앞으로 베이징 나우의 안방마님으로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알찬 중국 얘기를 들고 매주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은정의 베이징 나우 첫 회인 만큼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해봤는데요. 미국과 관세 전쟁 얘기를 빼고 시작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번지수 잘못 짚은 트럼프, 아킬레스건 숨기기 바쁜 중국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1월 취임한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일단 가장 큰 타깃은 누가 뭐래도 중국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145%의 추가 관세를 매겼고 중국도 질세라 125%의 관세를 보복성으로 매기면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사실 125%, 145% 이렇게 숫자가 중요한 단계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 정도 관세율이면 사실상 양국 교역을 포기한 수준이거든요. 일단 트럼프의 관세 전쟁 목표는 무역 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내 일자리와 생산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중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펜타닐 등 마약 문제를 해결해서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술, 경제, 군사 등 전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복합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세 전쟁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전방위적인 경제 전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각설하고 그럼 이렇게 계속 관세 전쟁이 이어지면 누가 더 아플까요? 일단 미국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드러나는 건 좀 다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경제 성적표인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면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미국 주식이나 미국 달러와 가치에도 충격을 이미 주고 있고요. 미국 대표 기업들은 관세 여파로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연일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 가격이 뛰면서 미국인들이 먹고 입고 쓰는 기본적인 생활을 휘청거린다는 위기의식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높이고 있고요. 일각에선 이미 침체 상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 톱다운 방식의 정치 시스템을 볼 때 관세 전쟁에서 중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중국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미국보다 우리는 관세 전쟁의 고통이 길어질수록 더 유리하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유명 SNS를 보면 미국산 제품을 대체할 중국산 제품 대체 리스트들이 막 올라오고 있고요. 애플보다는 화웨이, 스타벅스보다는 루이신 커피 이렇게 자극을 하는 애국 소비 권장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중국 현지에서 느끼는 온도는 조금 다릅니다. 외신 텍스트나 몇 장의 사진, 한국 언론들의 분석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 두려움과 혼란, 우려가 현지에선 더 실감이 나거든요. 균열의 조짐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사례부터 볼까요? 최근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정유식당이 대표적이에요. 굉장히 손맛이 좋고 음식이 깔끔해서 중국에 사는 한국인들, 현지 중국인들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식당이에요. 근데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메뉴 중에 하나인 LA 양념갈비 가격이 오른 거예요. 원래는 1kg당 260위안, 그러니까 원화로 하면 약 5만 원 정도 됐는데 보름 새 350위안, 그러니까 6만 7천 원으로 뛰었어요. 딱 34% 올랐습니다. 엄청나죠? 자주 먹던 고깃집에 갔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가격이 34%가 올랐다.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식당 주인이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미국산 소고기를 쓰고 있는데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가격이 관세 때문에 뛰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근처 다른 고기 전문 식당들도 다르지 않아요. 그동안 사용했던 미국산 소고기를 호주산으로 갑자기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느 한순간에 가격을 올리기도 어렵고 손님들의 거부감이 크니까요. 그렇다고 그 메뉴를 없앨 수도 없고 중국은 소고기 자급률이 높으니까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중국 내 소비량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요. 무엇보다 관세 전쟁의 여파에 서민들이 점차 노출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좀 더 큰 사례로 가볼까요? 최근에 중국 광저우에서 무역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 행사는 수출 수요의 척도로 여겨지기 때문에 꽤 비중 있게 다뤄지는데요. 해외 바이어 방문객 수 자체는 오히려 늘었어요. 중국 관영 매체들도 앞다퉈서 관세 전쟁 와중에서도 우리 해외 바이어 수가 증가했다. 이런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언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을 보면 약간 판단이 달라집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냉각 모습이 여실히 묻어나 있어요. 일단 미국 바이어가 확 줄었고요.
현장에 참여한 한 오디오 제작 업체의 계산에 따르면 미국 관세가 60%를 넘어가면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 가격이 브라질산 동급 제품보다 떨어진대요. 브라질산 가격보다 비싸져서 경쟁력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제조업 전반으로 넓혀서 보면요. 가구, 티셔츠, 장난감 뿐만 아니라 금속기계, 가전제품 이렇게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직원들을 불가피하게 휴직시키거나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처럼 미국 부품이 꼭 필요한 업체들은 어떻게든 부품을 공수하려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일 교대 근무자의 수를 줄이거나 강제 휴가를 주는 일을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출발하는 미국 화물 예약이 평시 대비 60% 정도 줄은 상황이에요. 대미 무역이 얼마나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죠. 오늘부터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서로 아니라고 부인만 했었는데 미국과 중국의 대화가 물꼬를 튼 모양새예요. 고위 임원들이 만나고 이제 협상 테이블에 두 양국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협상, 결론, 평화 이렇게 진행될 리는 만무합니다. 지지부진하게 관세 전쟁의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사실 중국 정부가 두려워하는 건 위에서 얘기했던 이런 제조나 고용 산업 현장의 악화가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숨기고 싶어하는 아킬레스건은 따로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가 이 아킬레스건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여론전을 펼쳤으면 지금과는 관세 전쟁 판도에 대한 분석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균열입니다. 관세 전쟁이 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니? 이걸 중국에서 물어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나 재산, 계층에 따라서 정말 다른 대답이 돌아옵니다. 중국 기술 업체들은 지금도 거의 매주 새로운 AI 모델과 앱을 내놓고 있어요. 미국과 관세 전쟁 와중에 중국 정부가 일부러 대대적으로 AI나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첨단 기술 산업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이런 기술 굴기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당연히 기저에 깔려 있죠. 이렇다 보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오르고 이걸 바탕으로 그들의 재산은 많아지고 상하이 고급 주택 매매가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지금 중국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고 하는데 항저우나 선전 등 기술 중심의 부동산 시장은 오랜만에 최근에 회복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관세 전쟁의 여파를 그렇게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어떨까요? 당장 생계 유지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미국으로 수출이 확 줄죠? 수출 감소는 관련 일자리를 줄이죠. 가뜩이나 중국에서는 청년 실업률, 이게 큰 사회 문제예요. 저숙련 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겁니다. 관세 전쟁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 해요? 이미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저숙련 노동자들이 운전기사나 배달원 등으로 대거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배달원 부분은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근데 여기에 또 유입되는 노동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월 평균 임금은 떨어지겠죠.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줄고 월급은 더 떨어지고 이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는 악순환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 길게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관세 전쟁이 엘리트 집단과 서민 집단 간의 분리를 더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중국 내에서 내부 결속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겠죠.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하지만 중국이 산업 현장에서 은근슬쩍 일부 반도체나 에탄, 의약품 등에 대한 추가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서 노동자들의 불만을 완화시켜야 할 필요가 진짜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정부는 기준금리도 낮추고 지급 준비율도 완화하고 경기 부양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출 타격을 내수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산업 구조 조정이 한순간에 될 리는 없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낙담하는 청장년층들의 불만이 커지고 당장은 아니지만 정치적 불안의 불씨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베이징 나우는 경제, 기업, 정치, 사회, 문화 등 중국의 온 분야를 망라한 돈 되는 중국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계좌도 마음도 충만한 한 주 되세요. 베이징 나우 김은정이었습니다.